안녕하세요, 홍원입니다. 또 오랜만에 연락을 하게 되었네요. 일단 오늘 설명드릴 영상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제 영상은요, 아마 파트 1, 2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 많은 학생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게 뭘까? 물론 수시 정시 비율도 있겠지만 인서울 과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서울 대학의 변화 양상. 오늘 그 첫 번째로 상위권 학교들부터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낮은 학교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 여기 위에 카드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스카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리뷰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 오늘 먼저 설명할 학교는 서강대부터 그리고 중경외 시립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욱 유익할 수 있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저랑 같이 해서 여러분들의 대학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살펴볼 학교는 서강대학교예요. 일단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말이 많았죠. 수능 정시 전형에서 문과, 이과를 통합해서 선발하는 거. 그러니까 문과는 사탐을 봐야 되고 이과는 수학에서 더 어려운 가형을 봐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없어진 첫 번째 선례였죠. 서강대는 올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와 정시 변화 비율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게 없어요. 교차 지원은 똑같이 가능하고요. 수능 최저 역시 과목 지정이 없습니다. 전형이 간소화되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100% 전형으로 선발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게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에서는 없애겠다는 뜻이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전형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추천서 같은 경우에서도 서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좀 더 전형을 간소화시키겠다는 서강대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또한 이제 정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수능에서 수학 가중치가 이과 가형에서 1.5였는데 1.4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이 서강대의 가장 큰 변화 양상입니다. 자, 서강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사실 스카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들이 이제 아래 있는 학교들인데, 올해 사실 요강을 봐야지 알겠지만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일단 대략적인 지표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 여기 있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운 학과가 탄생을 합니다. 새로운 인문자연융합학과, 글로벌 융합학부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과를 형성함으로써 사실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개설하겠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보시면 문과는 서울, 이과는 수원, 이렇게 분교? 캠퍼스 분리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명륜 캠퍼스, 즉 서울에 지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일단 사범대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 짓지 않을까요? 근데 수원에 지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추후에 어디에 개설될지는 조금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과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들 때문에 다른 이제 학생들이 지원이 좀 빠질 거예요. 어디서 얼마나 모집하겠다고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유심 있게, 유익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서 이번에 가장 큰 변화가 된 것은 기존에 있었던 예체능 계열, 특히나 체육 관련한 학생들이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를 많이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 스포츠과학과 올해부터 최저 학력이 기준이 설정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요, 이제 정말로 예체능이나 학생부 종합이나 전부 다 기본 공부는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올해 입시에서 성공 그리고 실패를
가름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일단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수시 68.4대 정시 31.3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균관대였고요. 근데 이번에 일부 학과 모집군이 정시에서 변경되었다는 것, 그것은 정시 모집 요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 인원의 50%를 선발한다는 것, 이것 역시 확실하게 기억해 두심으로써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직까지 수시, 정시 그 사이에서도 대학들이 정말 만족하는 전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선도 사례 이런 걸로 좀 유명하죠. 모든 수시 전형에서 최저 학력을 폐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고서 이 모든 게 없는 오로지 생기부로만 평가하겠다는 그 독특한 전형, 정말 사실 어려운 전형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간단하다고 엄청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떨어집니다. 왜? 안 되거든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하지 않는 전형 중에 하나가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자, 일단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이 세 가지 트랙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모집 인원에 대해서도 변화가 없고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학과가 또 한 번 변화를 줍니다. 20학번부터 선발한 이번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20명이 선발한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뭔 학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신설학과들이 계속해서 생성이 된단 말이죠. 이제 그런 학과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통계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기계전자 이쪽에서도 좀 영향이 있겠죠. 특히 관심 있어 하는 게 산업공학과 지원하는 학생들일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쪽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일로도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산업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선호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양대에서는 추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에서는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했었으나 글로벌 인재 전형을 폐지합니다. 또한 체육학과 같은 경우에서 정시 선발 인원 중에 2명을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함으로써 한양대는 다시 한번 우리는 수시가 좋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위권, 서울 상위권에 있는 서성한 학교들의 변화 양상이었습니다.